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종근 실장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종근 실장이 원래 오늘 나오는 날이 아닌데 이번 주에 일정 때문에 출연 날짜를 못 잡고 있다가 네. 토요일날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고요. 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1등은 판자심님이 하셨네요. 적토마님이 2등 하셨고요. 적토마님이 이종근 실장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여긴 USA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셨고요. 거의 저녁 시간이겠네요. 대한민국 힐링의 시간입니다. 날이 제법 쌀쌀해요. 감기 조심하세요. 고성국님, 이종근님 고맙습니다. 진정 애국자들이십니다. 그래요. 이사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즐거운 진실 방송, 만나면 즐거운 진실 방송 고성국 TV입니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합시다. 네,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 이사님한테는 고성국 TV 홍보대사 자리를 드려야 되겠어요. 늘 이사님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시거든요. 네. 네. 오늘도 고품격 논평 부탁합니다. 네, 이종근 실장이 나오셨으니까 아주 고품격 논평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아세요? 네? 이런 거 봤어요? 국회 수첩인가? 아닌데, 헌법, 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을 네. 모시고 어제 점심을 했는데, 네네. 그분이 고박사 하면서 이걸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지금 헌법입니다. 조그만한 수첩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걸 주시면서 늘 가슴에 품고 다녀요. 네. 제가 이거를 받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그거예요. 이거보다 약간 크기는 더 큰데 아마 이거보다 좀 더 클 거예요. 한 1960년대에 네. 한때 온 중국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게 있어요. 뭡니까? 그게요. 이 마오. 마오쩌둥 어록? 예, 마오 어록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막 흔들고 다녔어요. 홍위병들이. 예? 예,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들고 다녀야 됩니다. 뭐라 그럴 때 딱 우리는 보여줘. 이걸 들고 다녀요. 딱 펼치면서 몇 장 몇 절 반만 딱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어제 딱 받아서 제일 먼저 하여튼 펴보게 되잖아요. 네네. 네. 대한민국 헌법. 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적폐와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네. 대한민국 헌법 전문. 네. 제가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은 이렇게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모두 130조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 130조. 130조죠. 네. 130조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저한테 주신 선생님한테 혹시 더 있나요? 제가 여쭙고 싶었던. 그래서 마침내 조금 남아있을 걸 하는 답변을 제가 얻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꼭 가서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더 얻어서 제가 우선 고성국 TV 게스트들한테 나눠드리고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거 일단은 저만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종근 실장님하고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그 조금 지난 일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이게 계속 논란이 될 문제입니다. 네.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요. 네. 그 국회에서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감장에서 강경화 외무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네. 오이사 조치 해제를 먼저 할 수 있다는 이 강경화 장관이 답변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소란이 벌어졌고 네. 결국은 또 사과까지 했고 강경화 장관이 네. 그리고 통일부 장관은 그 다음날 나가서 오이사 조치 해제 검토한 바 없다 그랬고 그러나 이미 트럼프 입에서는 우리가 승인 안 하는데 남한이 무슨 힘으로 할 수 있냐 네. 이런 아주 이 모욕감 느끼는 발언까지 나와버렸고 막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이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예, 왜 이랬을까요? 자, 저는 중간에 이렇게 사실 논평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강경화 장관은 어떤 장관이냐, 무엇을 하는 장관이냐, 네. 외교장관이다. 외교장관은 뭐냐? 외교부는 말로 하는 전쟁을 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 특히 한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사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사 하나로 국가의 존망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강경화 장관은 그 조사 활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주어가 있어야 돼요. 주어가 뭐죠? 외교통일부예요. 그렇지. 그럼 관계부처는 뭐죠? 주무부처는 통일부예요. 아마도 통일부. 그러면 외통위학 최소한 통일부 플러스 더 있겠죠. 몇몇 관계부처들이 모여서 오이사 해제 조치를 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오이사 해제 조치는 언제 해제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여러 정부가 주체하면 정부의 각 부처들이 전부 다 이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판을 했어요. 아니 말이 되느냐 했더니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죠? 와를 가로 바꿔요. 관계 부처가 협의하고 있다. 즉 자기가 빠져나왔어요. 자기가 이제는 살짝 빠져. 주무부처가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그걸 주무부처도 아닌 외교통일부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강경화 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될 이유는 모르겠다. 왜? 외교부 장관이라는 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 사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관이 장관 입으로 사실은 설화를 일으켜서 미국과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스로. 예. 그렇다면 그건 외교부 장관으로서 있어야 될 어떤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외교부 장관의 어떤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서 하루 이틀 지나 보니까 아니 이렇게 논평할 게 아니구나. 진짜 논평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얻었다. 강경화가 욕 좀 먹는 걸로.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2년 동안의 어떤 이 대북 관계나 한미 관계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하는 가장 큰 이 행보는 금기 깨뜨리기거든요. 금기가 있을 때 선이 하나 있어요. 금기라는 건 선이잖아요. 선은 절대 넘어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넘어갔다 오면 무너지는 거죠. 살짝 한 발자국만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거 건너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사람들이 머릿속에 일단 금기라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게 넘어갈 수도 있네 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하나씩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를 들어서 미 문화원 그 방화 사건이나 혹은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져가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야. 미국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라는 그런 인식을 하나씩 깨뜨리는 선을 하나씩 넘는 거거든요. 옛날 이 좌파 운동권들이 선도 투쟁을 할 때 문제의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임수경 방북도 같은 의미죠. 그렇습니다. 방북을 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서 깃발을 든 임수경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걸 욕하거나 뭐 칭찬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중에 하나가 깨진 거거든요. 한국 국민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중요한 포인트. 네. 자, 지금 2년 동안의 행보를 보시자고요. 문정인이 빠져나간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저게요. 주한미군 철수.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한미군 철수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유엔 정전 평화협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 일부에서 아마 주한미군 철수를 부르짖을지도 몰라. 그때 가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선 또다시 그 문제가 되니까 나는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해. 그래. 이렇게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이 인식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금기 자체를 자꾸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최근에 이해찬 대표 아주 고의적으로 평양에 가서 국법법 철폐를 외쳤습니다. 네. 자, 장소도 그렇고 거기서 국법법 철폐를 왜 얘기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금기 중에 금기를 깬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국법법 폐지될 수 있다. 그거 유명무실하지 않아? 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거의 일환으로 사실은 오이사 해제 얘기 딱 했는데 실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 전부 다 사실은 여당 의원들은 솔직히 청와대하고 다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나 정부랑 다 얘기돼서 어떤 질문해. 어떻게 답변하자 우리. 이슈를 이렇게 터뜨릴게. 너는 질문해. 하다못해 대정부 질문은요. 원고가 미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날 아침에도 원고 바뀌어요. 그렇지. 청와대에서 딱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니까 이거 질문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국정감사에서 여당 대표가 외통위 장관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오이사 제재 해체 그 얘기 다음부터 지금 일각에서 무슨 얘기 나오죠? 당연한 거 아니냐? 오이사 제재 지금 다 허물어진 거 아니냐? 그치. 뭐 하고 있냐? 언젠가는 해체할 것이다. 유명무실하다. 또 박근혜 정부랑 이명박 정부 솔직히 사안에 따라서 다 오이사 조치 깬 거 아니냐? 박근혜 정부 2016년도 4월 달에 비료 지원하는 거 승인해줬다. 비료 지원도 승인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흐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들은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성공한 거다. 성공한 거죠. 이해찬이 장구치고 강경화가 북치고. 응? 네. 자, 그런데 그래요. 지금 우리 이정우 실장의 분석대로 이 사람들이 금기 허물기라고 하는 이 좌파의 아주 그 전통적인 방식을 이번에 잘 구사했다. 제대로 네. 효과적으로 구사했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네. 이렇게 분석하셨어요. 네. 또 전문 용어로 치고 빠지기를 잘했다. 네. 네? 네, 이렇게도 보는데 근데 이 실장님 네. 그런 거는 정권 못 잡은 만년 야당들이 하는 짓이거든. 그래야죠.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를 경영하는 네. 집권 세력이 그렇게 치고 빠지게 하는 적은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집권 여당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없는 쪽에서는 사실은 계속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지. 권력을. 왜냐하면 그 힘이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전공법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쪽에서는 예.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또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정권 잡고 1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꾸 이런 행태를 보이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수 진영이 생각하는 어떤 정말 이 거대한 그런 흐름 내지는 어떤 도저히 이건 안 되라고 생각하는 마지노선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게 있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그것을 깨트리기 위한 진짜 게릴라 전법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권력은 잡았는데 우리 사회의 기존 질서가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두터운 국민들의 이 인식 이것은 아직 자기들이 깨지 못했으니까 계속 여기에 도전하자. 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 정권 한두 번 잡아서 되나? 그러니까 한 50년 잡아야 된다. 100년 잡겠다고 이해찬 대표가. 그렇구만. 그렇구만. 예, 알겠어요. 여기 군고구매님이 원전도 치고 빠지기. 탈원전. 네. 그렇죠. 딱 전형적으로 그런 기법이네. 점점 중독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 걱정에 9시만 되면 유튜브 접속하기. 고성국 TV에 중독되신다고? 예, 그 괜찮은 중독이네요. 자, 그래
자, 또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그건가? 대통령이 지금 사면을 예고했어요. 네. 저 강정마을 주민들 네. 간담회에서. 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또 그걸 부연 설명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법까지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모양인데 어쨌든 그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사면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대통령도 발언했고 네. 청와대도 그러니까 사법 절차 좀 빨리 좀 마무리해달라. 뭐 이런 그렇죠. 취지로 또 얘기도 했어요. 대법이 빨리 끝내달라 이 재판. 그렇죠. 네. 이거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상권 분립이 무너졌죠. 어떠한 재판도 지금 권력이, 그러니까 이 행정부가 또는 정부의 수반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의 정의는 사실 그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지만 그 나라의 최소한의 어떤 약속, 우리가 법 앞에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약속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강정마을이 어떻고, 뭐, 시위가 어떻고, 또 해군 마을이 어떻고, 그거 잠깐만 뒤로 밀어놓고, 진짜 상권 분립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요. 대통령이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한 400명 넘게,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이제 기소 대상이 되고 굉장히 많은 이 재판이 열렸는데 아직도 사실은 대법까지 가지 않은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아직 재판 중입니다. 이건 그렇죠. 우리나라가 3심 제도니까 이 계속되는 어떤 재판 속에서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됐잖아요. 근데 어떻게 말을 했냐면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이 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면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어요. 사면 복권을 검토하겠다는 건 뭡니까? 사면 복권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건.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많은 건이 아직도 재판 중에 있는데 대통령이 더군다나 지금 좀 전처럼 청와대가 빨리 끝내달라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법부의 지금 사법권에 정면으로 지금 개입한 겁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대통령이 재판을 빨리 끝내라, 늦게 끝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내가 보기에는 대법원장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 대법까지 더군다나 대법까지 그 체계를 빨리 끝내달라. 그러면 검찰은 항소하지 말아야 돼요. 검찰은 저기 체계니까. 그렇지. 정부의 체계니까요. 검찰 절대 항소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면 빨리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 모든 그런 법적인 질서를 명령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있을 수 있나요? 헌법책 이때 헌법책 딱 말씀하시. 있을 수 있습니까? 헌법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 이런 황당한 상황 자체가 이런데 들어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러죠. 예. 아니 대한민국 헌법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그런 것까지 다 하게? 예, 대통령의 권한 중에 혹시 있을까봐 대통령의 권한 그래갖고 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권한이 있는지. 아까 이제 사면권 대통령 권한이니까 네. 이랬는데 네. 그것도 한 번을 쓰면 남용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권한 남용이라는 게 다른 말로 직권 남용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를테면은 청문회 할 때 자격 없는 사람들을 대거 추천을 했어요. 그래 놓고서 이거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되는 문제니까는 개입하지 마.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격 없는 사람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걸러내고 언론 검증을 통해서 걸러내야지. 그거를 대통령 인사권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다른 소리 하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듯이 네. 아무리 사면권이 대통령의 그 통치 권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렇죠. 누가 봐도 황당하고 말이 안 되는 사면권이라면 그것은 사면권 남용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백보양보에서 네. 백보양보에서 강정마을 주민들 네. 거기에 뭐 수대에 걸쳐서 살았던 사람들이나 또는 적어도 뭐 최소한 이 해군기지 결정이 2007년에 났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결정 난 그 기준으로부터 한 3년 전이나 2년 전에는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사람이면 주민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생활 터전에 상당한 변형이나 훼손이 가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들이 그들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항의를 할 수 있다. 네. 항의가 좀 지나쳐서 불법적인 시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고 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뭐 대통령이 사면을 검토한다거나 예. 또는 뭐 구상권 청구를 포기한다거나 이건 뭐 한번 그거는 대통령 통치권 차원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 줄 만하다. 그러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외부 단체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강정마을 끝나면은 저기 사드 반대 투쟁 가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마을 주민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들의 그 불법 시위를 해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 중에 3분의 2는 네. 그 동기가 그런 그 생존권과 민생이 아니다. 네. 이들은 정치적 동기, 이념적 동기를 갖고 강정에서 싸움 벌어지니까 거의 내려간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이 싸움이 훨씬 더 불필요하게 과격화되고 장기화됐다. 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도 구상권 포기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사면권을 행사를 하면 이 순간 정말 법이 무너진다. 네. 그러니까 제가 구별해라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실무자들이 참 구별이 쉽지 않다, 난감해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건 말이 안 돼. 그 제가 아니 그걸 왜 구별을 못하냐? 주민등록증만 보면 된다. 주민등록만 떼보면 되는 거다 그거는. 네. 제가 그랬는데 네. 이렇게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또 이 좌파에 대한 우파의 공격이다 뭐 이런 시각들도 좌파 쪽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대통령이 시작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네. 이거예요. 어저께 대통령의 한 말에 사실은 포인트가 있어요.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강정마을 주민들한테 한 말이겠죠. 주어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정부가 지난 시절 그러니까 그 정당한 절차 없이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사과한다 유감을 표명하는 그래.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아니라 어떠한 국민도 정당한 어떤 절차와 합법적인 어떤 테두리가 아닌 범위 내에서 항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점, 그러니까 정부도 만약 그렇게 했다면, 뭐 반대가 있는데도 그걸 묵살했다면, 그거는 진실 여부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만약 가정을 했다면, 사실은 거기에 사시는 주민을 포함해서 어떠한 국민도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사실 그것을 항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정부도 국민도 사실은 정당한 그런 합법적인 절차 내에서 했어야 됐다. 그리고 해야 된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그것은 지켜야 될 것이다. 애들 전제로 해서 사실 박사님이 말씀하신 데까지 그렇죠. 뭐 그러나 뭐 거주를 했다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 참작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또 이거는 다른 국민들을 설득할 여지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좀 장기간 투쟁이 이루어진 이른바 악성 분규 경우에 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해요. 양상이. 네. 보세요. 사드도 성주 국민들은 소수예요. 다른 지역에서 간 이 시민단체, 이른바 전문 시위꾼들이 다수예요. 또 밀양 송전탑 때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뭐 밀양에서 터지건 성주에서 터지건 강정에서 터지건 우리도 가서 우리의 사상의 자유를 주장할 뭐 권리가 있다. 뭐 그거 인정해요. 그러면 그들의 행동의 자유가 있다면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행동하는 한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재판부가 사법 처리를 해서 이제 유죄를 때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상 참작 여지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상권 청구도 이렇게 그 이념적 동기, 정치적 동기로 처음부터 이 작심하고 내려간 사람들한테까지 구상권 청구 그 포기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것도 정부의 권한 남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가려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이제 제 인식은 이제 그런 거고요. 이번에 관함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약속된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냐면 마을 주민회가 찬반 토론을 합니다. 관함식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안에는 당시에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하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까지도 반대하는 주민까지도 다 포함돼서 찬반 투표를 해요. 그랬을 때 찬성합니다. 관함식 받아들이자. 그런데 조건을 내세워요. 어떤 조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사과해라. 그래서 관함식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서 사실 사과를 한 겁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강정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저 관함식을. 그리고 막 해상에서도 시위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외부 사람들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 외부인지. 아니, 근데 기사에도 마을 주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을 주민회는 그때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투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일부 보도는 또 마을 주민 중에서도 그 대통령의 이번 사과가 미흡하다 그러면서 반대한 사람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으니까 카누를 타고 시위한 사람들 중에 진짜 강정 주민들이 일부라도 한두 명이라도 있었는지는 제가 이제 그건 사실이 필요하다. 뭐 단언할 수는 없겠죠. 저도.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참 보통 이렇게 보면 이 로널드 레이건 호라고 하는 게 미국 항공모함 중에서도 제일 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카누 몇 대로 막을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거는 잘못 보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무력 충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레이건호가 그냥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다가라도 툭 건드리거나 방향 선회하는 과정에서 파도가 크게 일게 되는데 그 파도에 카누가 옆에 있다가 휩쓸려서 사고가 나면 모두 다 미국 책임이 될 거다. 그리고 그걸 사건을 계기로 반미 운동이 확 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카누 한 대가 너무 무서운 거야. 그렇죠. 지금과 같은 이 아주 미묘한 이 동북아 정세, 한반도 정세 속에서 미국 딴에는 제일 그 위용이 대단한 레이건함을 한국에 출격시켰는데 그런데 카누 몇 대가 가로막았다. 그거 어쩌다가 실수로 카누 한 대라도 뭐 물에 빠졌다. 그 순간 이거 모두 다 미국이 뒤집어 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카누가 항공모함보다 더 세다. 근데 그거를 좌파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누 우습게 보지 마라. 그럼요. 그러니까 레이건호가 그 해군 기지 못 갔잖아요. 딴 항구로 돌아서 갔는데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강정마을의 해군 기지가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독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호도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호도가 있어? 그 섬이야? 이호도가 뭔데? 아시는 분은 또 그래 이호도 근데 그 노래만 있잖아. 자, 이호도가 뭐냐면 그 실체가 있는 섬이에요. 섬인데 이 물속에 약간 잠겨 있어요. 그래서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해요. 이 파도가 좀 치고 뭐 이러면은 안 보이고 약간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호도라고 사실 가면 뭐가 있냐면 해상 기지가 있어요. 마치 이 시추선 같이 굉장히 큰 해상 기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이제 퇴사했지만 제가 있는 매체에서 최초로 이호도의 기자를 파견을 해요. 파견을 해서 이호도에서 한 10일 정도 취재를 시켰습니다. 이호도 해양과학기지. 해양과학기지예요. 자, 그때 벌어진 일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호도 기지는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곳인데 왜 소중한 곳이냐면 거기서부터 사실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해양 영역이 그려지고 그 일대가 사실은 자원의 보고예요. 굉장히 큰 자원의 보고입니다. 3. 앞으로 벌어질 어떤 그 밑에 남중국해와의 어떤 문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또 어떤 이 포션이에요. 거기서부터 왜 선이 그어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호도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2호도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부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이 배가 쭉 가갖고 제주도를 지나서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해양경찰한테. 어떻게 제가 그때 편집국장이었는데 해양경찰이 전화를 해갖고 저 지금 뭐뭐뭐 어선이 지금 표류 중입니다. 난 완전히 가슴이 철렁한 게 어선이었어요. 그것도 또 난 이해가 안 갔어요. 어선으로 가? 근데 표류 중이라는 거예요. 내 기자 파견시키고 제가 진짜 이 기자를 뭐 사지에 지금 내몬 거 아니에요. 그러네. 그리고 연락이 끊긴 게 한 11시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할까 경찰청에 전화를 할까 뭐 어디에 요로에 전화를 할까 고민 국정원에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을 때 해양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발견됐다. 표류한 게 다시 발견돼서 부산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부산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전화가 와서 어떠냐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고 하루 있다가 다른 배로 다시 갔어요. 자 갔는데 이 말씀 왜 그러니까 갔는데 가서 얘네들이 본 건 뭐냐면 다 올라갔어요. 얘 기자만 간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과학자들이 가서 수선을 합니다. 여러 가지 기기를 예. 여러 기계가 있어요. 거기 해양 뭐 동물들도 뭐 파악을 해야 되지만 태풍에 대한 감지나든지 혹은 그 과학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실험 테스트 기기가 있어서 과학자들이 가서 고치고 돌아오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가서 합니다. 그런데 자 표류했다가 갔어요. 가서 기자들이 사진 보내온 걸 보니까 그 앞바다의 사진이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뭐 때문에 빨간색일까요? 중국 배들이에요. 중국 배. 완전히 중국 배가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중국의 그 경찰들, 공안들, 배들이 아예 그 안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왔다니까. 그 우리나라 해역인데? 그렇죠. 근데 이 와서 사진을 봤더니 정말 붉은 깃발들 있는 배들이 그냥 그 앞바다에 행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자,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냐면 우리 배가 그것도 어선을 동원을 해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11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중국 배는 뭐죠? 중국 배는 거기까지 5시간도 안 걸려요. 그러네. 예. 그러니까 강정마을에서 가면 우리도 4시간 만에 갈 수가 있어요. 해군기지가. 근데 이 제주도 남쪽에 해군기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항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 우리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2호도에 가는데 1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표류까지 해가면서.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2호도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2호도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없고 독도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2호도 주변에 아직도 그렇게 공안에 빨간 깃발을 든 배들이 점령하고 있는데도 그거 상관없어. 그거 암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군기지 안 돼.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때도 좌파들이 반대했어요. 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이 자기 지지 세력인 좌파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굉장히 중요한 거 2개를 했어요. 저는 3가지라고 생각해요. 3가지. 예. 네. 한미 FTA, 이라크 파병, 해군기지. 해군기지. 저는 해군기지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결단. 제가 이라크 파병을 빼먹었네. 예. 하여튼 그러니까 국가를 경영하는 이 대통령이 되면 그 선거 때 자기 지지했던 사람들만의 주장대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이제 그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까지 그 수준까지 못 간 것 같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사실은 총리를 누구를 세웁니까? 되게 중도 보수의 인물들을 세워서 사실은 그 자기가 주장했던 것들을 사실 다 꿈에 이루면서도 보수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또 지평을 넓혀주잖아요. 대통령도 이낙연을 보수인 줄 알고 채용한 거 아닐까? 이낙연 총리가 왜 보수예요? 근데 완전히 뭐 그 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낙연 총리를 어떻게 보수라고 요새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뭐 아주 센 좌파더만. 그래.